안녕하세요. AI 하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 동안 영화를 보았는데,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았습니다. 실관람비 평점과 네티즌 평점이 무려 9점대에 다르는데, 이 정도의 영화는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정말 재밌다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디세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핵심 정보만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신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하면 영화를 조금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정말 재미있게 영화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오디세이 2시간 영화를 보기 전 10분 요약으로 더 즐겨보시죠. 이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는 가장 긴 귀환의 기록입니다. 처음부터 기억할 숫자는 3개입니다. 전쟁 10년, 귀환 10년,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20년입니다. 영화는 이 시간을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현재와 과거, 신화와 기억을 잘라붙여 관객을 바다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래서 인물의 이름과 관계를 먼저 잡아두면 장면이 바뀔 때마다 숨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이는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신화입니다. 다만 신화 속 트로이의 흔적이 실제 유적 발굴과 겹치며 질문을 남겼습니다. 신화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야기로 보존한 방식입니다. 그리스는 산과 바다로 나뉜 작은 도시 국가들의 세계였고, 각 도시의 왕들이 하나의 원정에 합류합니다. 그 출발점에는 황금 사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고르라는 판정이 파리스에게 맡겨집니다. 헤라와 아테나는 권력과 승리를 약속했지만,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파리스가 선택한 여인은 스파르타 왕의 왕비 헬레네였습니다. 사랑과 욕망, 납치와 선택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스파르타의 왕은 분노했고, 형 아가멤논은 그 분노를 그리스 전체의 전쟁으로 키웁니다. 작은 섬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도 원정에 불려갑니다. 그는 가장 강한 장군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왕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수많은 배를 몰고 트로이로 향했고,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서 10년을 보냅니다. 칼과 창이 실패한 뒤 오디세우스는 적의 눈이 믿고 싶은 것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스군은 떠나는 척하며 거대한 목마를 남깁니다. 겉보기에는 전쟁의 신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경고를 들었지만 승리한 자가 남긴 전리품을 불태우기는 아까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축제가 끝나자 목마 속 병사들이 내려옵니다. 성문이 열리고 10년 전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화가 묻는 것은 트로이를 어떻게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승리한 뒤 인간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도시는 약탈당하고 민간인은 죽고 신의 동상까지 모욕당합니다. 승리의 잔치에는 이미 대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만나러 이타카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열흘이면 닿을 바닷길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가 방향을 잃을 때마다 인간의 오만이 파도에 불을 붙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외눈박이 거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인의 눈을 찌르고 탈출하지만 이름을 자랑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 거인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아들의 저주는 오디세우스에게 닫힌 길과 폭풍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음 섬에서는 무장한 적들이 배를 습격하고 수많은 동료가 바다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녀의 섬에서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마녀는 그들이 전쟁에서 보여준 추악한 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학살과 방화와 약탈을 저지른 자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인간다운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두려움과 설득으로 동료를 되돌리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더 어두워집니다. 마녀는 서쪽 저승에 내려가 죽은 자들에게 길을 물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왕이 죽은 전우 앞에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망자들은 예언합니다. 고향에는 오디세우스만 돌아갈 것이며 동료들은 모두 바다에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운명에 맞섭니다. 운명이라면 바꾸겠다고 외치지만 그 반항은 또 다른 희생을 부릅니다. 소용돌이와 바다 괴물, 노래로 선언을 부르는 사이렌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각각은 욕망과 공포의 얼굴입니다.
마지막 배에서 동료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신성한 소를 잡아먹습니다. 경고를 알고도 넘은 선입니다. 폭풍이 배를 삼키고 오디세우스만 살아남습니다. 승리한 왕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칼립소의 섬에서 그는 꽃을 먹고 기억을 잃습니다. 아름다운 낙원이 사실은 과거를 빼앗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는 가족도 왕국도 떠올리지 못합니다. 집을 잊으면 고통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도 잃습니다. 한편 이타카에서는 페넬로페가 20년째 남편을 기다립니다. 궁전에는 왕좌를 노리는 구혼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왕비가 아니라 왕비와 결혼한 뒤 얻을 권력을 원합니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 바다로 나섭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재의 궁전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기억 속 전쟁으로 거꾸로 흘러갑니다. 칼립소가 놓아준 뒤 오디세우스는 다시 눈을 뜹니다. 이번에는 환각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기억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망자들은 개선 장군처럼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지로 변장해 이타카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늙은 개 아르고스만은 꼬리를 움직입니다. 20년을 기다린 충성은 얼굴보다 먼저 주인을 알아봅니다. 궁전 안에서 오디세우스는 제우스의 법, 낯선 손님을 대접하라는 오래된 약속을 이용해 왕비 앞에 섭니다. 그는 페넬로페에게 전쟁 직후의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뒤편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인과 방화와 약탈로 신을 모욕했고 그 대가로 세월과 동료와 청춘을 모두 잃었다고 말합니다. 페넬로페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꺼냅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에 줄을 걸고 도끼의 틈 사이로 화살을 통과시키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구혼자들은 아무도 활을 당기지 못합니다. 거지로 보였던 남자가 활을 잡는 순간 궁전의 공기가 바뀝니다. 오디세우스는 정체를 드러내고 구혼자들과 맞섭니다. 마지막 전투는 적의 성벽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왕좌를 아들에게 넘깁니다. 평생 원했던 권력을 움켜쥐는 대신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건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서쪽으로 떠납니다. 자신을 위해 죽은 사람들과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가멤논의 이야기는 이 결말을 더 어둡게 비춥니다. 그는 딸을 제물로 바치고 전쟁에 나갔고 귀환 뒤 아내에게 살해됩니다. 헬레네와 닮은 얼굴은 쌍둥이 자매라는 설정입니다. 두 자매의 집안은 전쟁과 복수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가멤논의 아내는 남편이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집안에서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이의 핵심은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이 그 승리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영웅의 귀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참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시간의 순서보다 기억의 상처를 따라가 보십시오. 장면 사이에 남은 죄책감이 진짜 길잡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집에 도착했지만 진짜 귀환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